자,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 로보로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1월 5일, 1월 7일 이렇게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한번 보면 이게 꽤나 걸렸습니다. 35거래일 정도면은 거의 한 두 달? 두 달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돌파를 한 거거든요. 새로운 시세를 분출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고점을 한번 다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충분한 기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간이 있어야 매물대가 얕아지고 힘을 비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예시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종목들 중에 좀 좋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이 가진 특성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성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참 근데 이 로보로보 차트는 이뻐요. 보면은 이게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가거든요.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추세라서 참 이쁜데, 종목의 특성이 이제 종목이 가진 이제 끼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10,000원짜리라든가 그 호가 가격대에 따라 또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대형주나 이제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죠. 보통 이제 뭐 기준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뭐 1조 정도, 1조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1조 언저리 그 정도의 주식들은 외인이랑 기관들이 좀 양매수가 들어왔었을 때 더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중소형주의 양매수는 크게 효과가 없을까요? 아니요, 효과 있는 편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제가 생각할 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은 매수세를 통해 갖고 이제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체가 개인인 경우가 많고, 네.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좀 크면은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거 개인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식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보유 물량이 많으면은 그쪽에서 매도를 안 하면은 주가 상승률이 좀 좋을 것이고, 그렇죠? 예. 꼭 안 사더라도, 매수를 공격적으로 많이 안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변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네. 저희 경우에는 이제 장 마감 무렵이나 동시호가 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경우, 뭐 개인 주관차가 좀 있겠죠. 뭐 얼마나 수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저는 뭐 2%든 3%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해서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는 편입니다. 내일까지 들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일단은 수익 실현 일부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을 좀 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시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을 홀딩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한 템포 쉬어가는 좀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참 종가 매매라는 것도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매매이고 굉장히 어려운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게 통하는 시장이 있고 때가 있는 건데, 무작정 주식을 홀딩해 간다라고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시황이 좋지가 않은데, 그럴 때는 좀 쉴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와 특성을 반드시 알고 매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이런 걸 보고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승률이나 뭐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종목은 지수가 떨어져야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어떤 종목은
지수가 올라야 그거랑 커플링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특성, 그 상승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뭐 아무래도 좀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작은 종목들이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기에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킬. 네네네. 스킬이요. 내가 갖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효과적으로 일단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시점은 물론 이제 트레이딩 스킬을 말씀드릴 때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손절을 최대한 안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고 최대한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관찰하는 것도. 그래서 당일 저점을 이제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좀 확인되면은 보통은 오후 한 3시부터 접근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밀리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저점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일찍 매수하면 이제 심리상 손절이 나가겠죠. 네, 웬만하면은. 그럼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장 마감 직전에 3시 18분에서 한 20분 사이에 그때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혹은 오후 한두 시가 주가의 저점일 수도 있겠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왔다면. 그렇지만은 만에 하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주식을 이제 보유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서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조금 웃돈을 주고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손절이 안 나갈 수 있게 확인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시는 걸 정말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뭐 어떤 경우엔 2시 반부터 매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복귀를 통해 갖고 자꾸 수정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좀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 특성에 따라서 2시 한 3, 40분부터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경우에 따라 다른 거라서. 네. 그리고 만약에 3시 20분까지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시간의 단일가까지 확인을 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가격이 오르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싸게 사는 것보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수 시점을 잡는 거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고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주가는 이제 당장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네, 최대한 확인을 하고 네, 그렇게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시간의 단위가까지 확인을 한다라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미국 선물 지수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최대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여건이 돼버리면은 이게 테마나 어떤 재료 같은 거는 상대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이제 기다리는 편입니다. 정해진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네. 섹터로 몰리게 되면 소외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좋았던 종목이. 네, 내일 조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네. 단일가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종가 매매는 단일가까지 포함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매매네요.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식을 배웠습니다. 스승님한테. 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부터 배우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내일 안 갈 주식을 내일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제가 홀딩해갖고 리스크를 안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스킬 중에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호가창이라고 하죠, 보통. 네, 호가창보다는 일봉 차트나 분봉 차트의 추세를 좀 신뢰하는 네,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가창에서 막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분차트의 이평선들이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우상향하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보일 때는 네, 홀딩을 어느 정도 또 할 줄도 알아야 네,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호가창이 되게 움직이는 걸 보면요, 되게 네.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죠. 그 네. 내 심리 상태나 어떤 멘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사는 사람밖에 없어갖고 따라 사면은 거기가 고점이고, 반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매도해가지고 이제 낙폭 과대로 밑에 쭉 내려오면 그때 사면은 그때가 저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하는 걸 잘 해야 하는데,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이제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트레이더들한테는. 제가 네. 그래서 종가 매매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봤어요. 호가창 밑에 보면 네.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뭐 확률적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본 건 아닌데, 예. 네.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보다 많으면 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예.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이게 반대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매도 호가의 물량이 많을 때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가창의 물량을 이제 매도나 매수를 걸어 놓는 사람보다 안 걸어 놓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많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웃돈을,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데, 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가로 내가 팔 의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가격에 계속 걸어 놓겠죠, 매도 호가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매도에는 물량이 이제 짱짱하게 되고, 매수에는 이제 좀 빈약하게 호가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저도 호가창을 좀 짱짱한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더 이제 눈으로 보기에 조금 더 편해요. 심리적으로나. 네, 지금 저도 되게 살짝 한 대 맞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저도 그냥 호가창을 보고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수 주체나 매도 주체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안 걸고 보고 네.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안 걸어 놓습니다. 거의 안 걸어 놓습니다. 너무 충격이네요.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네. 저는 그 호가창에 있는 그게 주체들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을 네. 매수하고 매도한 사람의 아. 전부다. 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요. 이제 호가창에 걸려 있는 물량은 겁을 안 내요. 거기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겁을 안 냅니다. 근데 맞아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은요. 누가 물량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걸 이제 호가창에 안 내놓는 물량, 그게 무섭습니다. 정말 원래. 공포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심리가 어떨까요? 빨리 누가 이제 매수창에다가 누가 뭐 허매수를 걸 수도 있고 큰 물량을 걸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팔 이제 상황이 되게끔. 자기가 물량을 내놓으면 이게 심리상 좋지가 않잖아요.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죠. 네,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죠. 네. 그런 것도 있다고 보세요. 허수 매매를 걸어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낚이게 하는 거죠.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있다고 보고. 보통 개인 한 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네, 저도 뭐 자세한 건 몰라요. 자세한 건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선택하고 하는 종목은 누가 몇몇 사람들이나 어떤 팀들이 그 종목을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 예, 그런 게 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종목에서는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추세를 믿는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 그러면 추세를 좀 더 보고 예. 그렇게 하면 이런 어떤 네. 이제 나를 속이는 요소들을 네. 좀 더 거르긴 더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허매수라고 하죠. 밑에 매수호가에 막 큰 물량을 막 이렇게 막 받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위로 사잖아요. 보통 개미들이 매도호가에 걸려 있는 이제 물량을 이제 같이 사버리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를 하라고 배웠거든요. 아, 오히려 네, 매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네. 알려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PD님 덕분에 얼굴이 한번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정말 고수분들은 이제 제야에 계시지 스스로를 노출 안 하십니다. 양지로 나오지 않아요. 아, 양지로 안 나오시죠. 왜냐하면 돈 잘 버시는 분들이 굳이 자기 얼굴을 알리고 자기를 홍보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진짜 고수분들은. 저도 이게 네. 듣기로는 네. 그런 분들이 많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저 이게 뭐 자신의 수익을 자꾸 자랑한다든가 뭐 자꾸 자신을 이제 뭐 알리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돈 잘 벌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절대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다. 네,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네, 절대 노출 안 하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고 예, 많은데 한데, 저도 네, 말을 좀 아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어떤 이제 매도 시점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홀딩을 하려고 이제 종가 매매를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한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제가 매수한 가격 밑으로 이제 이탈을 하면은 저는 내일 자르기 전에 당일날 이걸 자르는 편입니다. 단일가에서도요? 네, 단일가에서도 저는 자르는 편입니다. 네. 근데 간혹이요, 이게 이제 예외 상황인데 저도 갈등이 되는 상황이죠. 재료나 테마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너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아, 확실히 미련이요? 너무 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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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너무 커서.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네, 나를 스스로 속이는 네, 시간이에요. 네. 저는 사람마다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릇에 따라 또 자기 원칙을 잘 지키는 게 롱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막 근래에 이게 막 시장이 좋으면서 막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막 많이 나오고 어디 언론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많이 이제 좀 약간의 부작용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트레이더는 고집도 있어야 하는데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수익이 별로 안 나거나 손실이 조금 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는 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심리일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오히려 오버 비중을 실어갖고 기회다 싶어갖고 막 큰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큰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루틴이라고 하면 이제 매일 같이 공부하고 복귀하는 거를 반복하죠. 반복하지만 지금은 이제 심리 컨트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2020년, 2021년 그런 상승장에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그 돈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때를 노려야 할 때지 지금도 이전과 같은 시장처럼 무리해서 매매를 한다?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돈을 버는 트레이더가 잘하는 트레이더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왜 그게 또 우리 주식시장이 좀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인 걸 보거든요. 아무리 뭐 시장이 뭐 좋고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했어도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박수를 쳐주고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 결국에는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잘못한 게 되는 되게 잔인한 곳이거든요, 이곳이. 결과만 보죠. 네, 결과만 보죠. 과정은 보지 않고. 이제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한 템포 좀, 그러니까 공부는 더욱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세장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좀 다양하게 봐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지만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관리를 더 잘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고.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보면 안 벌어도 된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나 잃으면 안 된다. 네, 크게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버는 기술은 정말 탁월한데 지키는 기술이 없으면은요, 그 트레이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거는 시장의 상황이 좋을 땐 누구나 다 벌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안 좋을 때는 그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해 반짝하고 사라지는 트레이더들이 이제 많은 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남들이 얼마를 벌든 조금 이제 좀 험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 얼마를 벌든지 나랑은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사실 그게 제 돈도 아니고, 네. 그거를 자꾸 의식할수록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네. 남들을 의식하시는 분들일수록 네. 자기 수익을 더 자랑하려고 하고 손실은 네. 더 숨기세요. 아, 그런 경우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잃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나쁜 버릇이고요. 그러니까 허영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과 싸우는 케이스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트레이더의 정신관리, 멘탈 관리를 할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하시고 이제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노출 안 합니다. 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출연을 하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고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스승님의 영향도 있었고, 주변에 좋은 선배님들,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접 경험을 한 것도 있었고요. 큰 어떤 위기가 없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식 시장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늘 이제 저 역시도 그걸 제일 경계하거든요. 겁내하고. 네. 그래서 항상 조심히, 네.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네. 오래가는, 네. 꾸준한 트레이더가 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네. 매도 시점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매도 시점은 보통 이제 전날 이제 대부분 잘랐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기대 수익을 좀 갖고 매도에 이제 도전을 하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만약에 시세를 어느 정도 준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는 편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자. 저도 욕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줄 때 대부분 파는 게, 조금이라도 파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겁니다. 절반이라도 내가 팔면은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아, 절반이라도 내가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주가가 또 올라서 절반 또 그때 또 수익 실현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수익이 좀 더 커졌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줄 때 못 먹으면은 나중에 진짜 배 아프거든요. 네,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정확히 저의 이제 안 좋은 멘탈인데 한번 네, 얘기 네. 드려볼게요. 예. 단일가에서 네. 상승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급등이 나왔다고 하면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싸, 내일 상한가 가겠다. 아, 네네네. 내일 이거보다 더 오르겠다 무조건. 이 생각으로 그냥 이제 기분 좋게 그날 자거든요. 네. 네. 제가 짧은 경력이지만 주식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욕심 부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항상 이제 탐욕을 부릴 때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조금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승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 수익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의 단일가까지 이제 뭐 지나치고 다음 날까지 내가 홀딩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시초가의 절반 내지 혹은 3분의 1 가량을 매도한 뒤에 이제 9시 5분 이내 저는 전량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더 가든지 뭐 이거는 제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후에 다시 매매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을 챙기는 편이고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죠. 뭐 ST바이오 센서,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이런 종목들인데, 이게 참 이제 이런 것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성 있게 반응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게 이제 설 명절 전이었을 겁니다. 2월 3일부터 이제 방역 체계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PCR 검사를만 했다면은, 이제는 고위험군부터 PCR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1차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에 양성이 나오면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날 주가가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엄청나게 큰 반응을 줬는데, 자가 진단키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나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상황도 대장주가 경남제약, 그리고 2등주가 휴마시스입니다. 약국에서 이제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2개의 회사하고 마지막에 SD바이오 센서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종가 베팅 종목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네, 요 날입니다. 요 날. 1월 28일 요 날. 자, 보시면은요. 앞서 이제 배경을 한번 말씀드렸고, 2021년 11월 29일 날 요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 꽤나 큰 요렇게 기간 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1월 28일 날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한 3천억 정도 터졌을 거예요. 네, 거래 대금이 3,300억 정도 터졌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닌데, 이 정도 굉장히 의미 있죠. 여기 보시면은 티가 나죠. 거래 대금이 이날 터졌다라는 게. 이런 상황이 됐고, 지금 요 전고점과의 이격이 한 3.51%, 3.5%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럼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 체계가 전환이 되는 시점,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의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 이제 불안감 뭐 있고, 자가 진단 키트 계속 이제 사람들 살려고 뭐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뉴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날 이런 경우 조금만 이제 갭을 띄우면은 신고가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는 겁니다. 저 아까 배운 거를 네. 좀 다시 이제 말씀드려보면, 네. 일단 윗꼬리가 짧아요. 윗꼬리 짧죠. 네. 네. 그리고 전고점하고 이격이 좁아요. 네. 혹시 이 얘기는 네. 전고점에 있던 사람들이 네. 안 팔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아,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안 팔고 있다. 두 번째, 충분한 기간 조정을 통해서 팔 사람도 많이 팔았다. 우리가 물량 소화를 했다. 팔 사람 팔고 안 팔 사람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4거래일 정도면 한 2달 정도, 네.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했죠.
이게 이제 종가 매매는 이제 리스크를 회피하고 이제 하는 단기 매매의 종류다 보니까는 네, 이걸 다 그 사이에 이거를 만약에 혹시라도 이걸 누가 홀딩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마 못 버텼을 겁니다. 그 다음 날이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 이게 이제 2월 3일 날 이렇게 큰 우량주가 갭을 한 9%를 띄운 거예요. 이제 추석이란다. 죄송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된 겁니다. 이슈가 되고 결정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뚫은 거죠. 얘가 상장을 해서 신고가를 찍고 요 구간을 다 뚫어버린 건데, 물론 이거 설 연휴 기간 중에 이슈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게 아마 이 회사를 아마 대통령께서 방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갭이 많이 떠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네,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다. 이건 뭐 재료도 좋고 거래대금도 좋고 차트 매물대도 좋고, 네, 모든 게 이제 완벽했던. 좀 만약에 분봉상으로 네. 팔아야 될 시점을 잡아본다면 혹시 가능할까요? 주가의 어떤 그 꼭지를 예측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월 3일 날 급등했을 때를 보면 요건 이제 이 종목의 특성이 들었다가 눌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보통은 저는 이제 지금 초보자분들이나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다는 가정하에 여기 20분선 있죠. 노란색 20분선. 이 20분선과 주가 캔들이 이제 멀어지면은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격. 네, 이격이 벌어지면. 네. 항상 이 이평선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벌어지면은, 네. 벌어진 이평선들은 다시 또 모이고 싶어 하고, 네. 모이면은 다시 또 벌어지려고 하고 딱 그러거든요, 성질이. 그게 기술적 분석을 이제 배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 트레이딩 교육을 받을 때 이격이 멀면 다시 수렴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라고 배우는데, 네. 제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이게 대체 얼마나 벌어져야지 많이 벌어진 거야? 대체로 많은 제가 아는 고수분들은